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막걸리에 이어서 맥주 시장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소주 얘기를 소주 오늘 해야죠. 소주 해주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막걸리와 뭐 프리미엄 막걸리 그리고 일반 맥주, 수제 맥주의 차이 등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 한번 소주 시장을 한번 보는 의미로 일반 소주와 고급 소주, 그러니까 전통 소주, 증류 소주 이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맥주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요즘에 뭐 맥주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드시지만 특히 이제 작은 브루어리 맥주 양주장에서 만드는 맥주를 많이 소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의외였던 게 판매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수제 맥주 업체들이. 혹시 또 그런 반전이 있을까봐 좀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소주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류 시장 규모가 출고가 기준으로 한 10조 정도 된다. 수입 품목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조 원 정도다. 이것이 전체 소주의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 시장 규모가 전체 주류 시장 규모의 한 50%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예전에는 소주가 더 많지 않았어요? 점유율이? 80년대 국민의 술 하면 소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아무래도 도수가 높다 보니까 저도수를 추가한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소맥 문화입니다. 소맥을 쫙 보면은 우리가 소주 한 병을 시킨 다음에 이 소주 한 병을 가지고 소맥으로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맥주 2병 정도가 필요해요.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주 한 병 사면 맥주 2병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비율로 본다면 맥주가 한 50% 정도, 소주가 30% 정도가 실은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희석식 소주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전통 소주라고 하면 우리 증류식 소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주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대기업에서 만드는 증류식 소주, 이거 고급 소주 영역까지 포함을 하면 한 300억 정도 되고요. 300억 이것도 좀 예상보다는 너무 작은 1%. 1%밖에 안 돼요? 네,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좁게 들어가서 전통주의 영역에서의 전통 소주를 보면은 한 100억 정도. 0.3%입니다. 전체 소주 시장에. 그러니까 안동 소주 이런 거 다 문배주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본다면 0.3%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시장이 좀 기형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쪽만 굉장히 획일적으로 많이 마시는 그런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실은 뭐 가까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중국이라든지 또는 일본만 보더라도 이런 전통 소주 시장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지역의 농산물로 만드는 거.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이 저렴한 초록색병에 있는 희석 소주 시장만 엄청나게 크고 나머지에 정말 이 좋은 원료로 만드는 이 증류 소주 시장은 정말 너무 작은 것이죠. 가격에 대한 부담감 느끼시는 분들, 도수가 요즘엔 좀 술 도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도수가 조금 높은 것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증류식 소주를 희석해가지고 일반 소주 도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춘 술도 꽤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도 역시 시장은 뭔가 점령하지 못했네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3, 4, 50대까지 모두가 다 그런데 추억 속에 있는 젊었을 때 20, 30대에 마셨던 술들이 다 초록색병에 있는 소주다 보니까 그거를 떠나질 못합니다.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대학교 다녔을 때 그 소주 맥주 회사에서 학교 축제가 되면 그렇게 무료로 많이 공급을 했었어요. 그 판촉에 공급을 하면서 그 추억 속에 축제 속에서 즐겼던 그 술. 그래서 그 술이 결국은 30대, 40대, 50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그 안에 파고들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뭐 별 차이 잘 못 느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소주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소주는 이제 구울소, 술주 그래서 불로 구워낸 술이다. 그러니까 우려낸 술이죠. 그러니까 증류주 일종인데 우리가 보통 마시는 초록색에 있는 소주는
소주 공장에서 예. 이게 증류주임에도 불구하고 소주 공장에서 증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이미 증류가 되어 있는 알코올을 받아다가 물로 희석하고 조미료만 넣죠. 그래서 소주 공장에서 희석만 한다 그래서 희석식 소주라 불리는 것이고 네. 주로 대기업 소주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급 소주 또는 전통 소주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증류 소주는 양조장에서 일단 막걸리나 청주 같은 형태로 발효주를 만들어야 돼요. 네. 발효주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발효된 발효주를 가지고 직접 양조장에 증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증류한 술을 가지고 이제 도수를 맞추거나 하고 있고 이렇게 직접 청주나 탁주를 만들어서 증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료가 정확해야 되죠.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그래서 주로 지역의 농산물을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맥주의 경우에는 수입 농산물을 많이 쓰게 된다. 네네. 국내에서도 국내 농산물로 만든 맥주도 이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소주는 어때요? 소주는 이거는 그래도 국내에서 만든 재료로 이렇게 만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록색병에 있는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이제 외국산이 많죠. 예. 아, 그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산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로 제일 많이 쓰는 재료가 뭐냐면은 남미의 감자라고 불리는 타피오카입니다. 아,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많이 쓰는 재료가 타피오카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다 남은 잉여 농산물을 넣어서 이제 같이 만들기도 하는데 이 타피오카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흑설탕 버블티에 들어가는 그 버블. 아, 예. 그게 타피오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잘 맛을 보면 느끼지만 무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맛이다 보니까 소주를 만들어도 향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색무취를 추구하는 일반 소주에 좀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술 자체가 무색무취가 되면은 어느 음식에도 적당히 어울립니다. 반대로 너무 잘 맞지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분화 그 음식과 술을 세분화하면서 궁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뭐 맛과 궁합과 이런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계속 많이 마시는 술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증류식 소주는 네. 우리 농산물로 만들겠죠? 네, 대부분 이제 우리 농산물로 만들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증류식 소주, 고급 소주들이 있어요. 네. 그 20년 전에 만들어진 경우는 뭐냐면은 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쌀로 소주를 만든다는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원래 있었지만 네. 그거를 금지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 만들었던 고급 소주는 미국산 쌀로 만들어진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아, 우리 먹을 쌀도 없는데 네. 술을 뭐 우리 농산물로 우리 네. 쌀로 술 담그는 건 좀 그렇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렴한 쌀을 갖고 맞습니다. 와서 담그도록 네, 했다. 맞습니다. 이제 물론 그때 당시 법적으로 허용이 됐었는데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양을 가져와서 그걸 갖고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쌀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그걸 갖고 많이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대기업 말고 작은 기업들은 작은 전통주 양조장들은 다 100% 국산으로 쓰고 있고요. 대표적인 쌀이나 보리 등을 많이 사용해서 만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증류식으로 만드는 술 하면 우리가 네. 떠오르는 게 위스키 있잖아요. 네. 근데 위스키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네. 10년짜리, 뭐 이거 네. 20년짜리다. 뭐 이러면은 네, 맞습니다. 오래 숙성시킬수록 가격도 비싼데 네. 소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또 실제로 그런 소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이 희석식 소주, 초록색병에 있는 소주는 숙성이 없죠. 예. 숙성을 거의 안 하죠. 물론 3년 숙성이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제품도 있지만 거의 숙성을 안 하고요. 우리가 좀 고급 소주 영역이다 부르는 증류 소주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 숙성을 합니다. 1년 숙성을 해서 뭐 긴 제품은 뭐 10년, 15년, 17년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숙성을 하다 보면은 이런 소주의 맛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증류를 막 끝냈을 때는 물하고 알코올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하고 알코올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다 보면은 물 맛이 많이 느껴져요, 실은.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과 알코올이 혼연일치가 되면서 얘가 맛이 하나의 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시는 경우 이제 맛이 부드럽다, 풍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왜 저는 한 번도 못 봤을까요? 15년 숙성 그 위스키처럼 그렇게 네네. 판매하는 소주는 제가 별로 못 봤던 것 한번 같은데. 10년 숙성 증류식 소주라든지 예. 15년 숙성 그렇게 한번 검색하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그 표시를 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다 보니까 예. 굳이 그거를 쓸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원래 소주를 만들어 놓고 안 팔리다가 네. 나중에 그냥 심령수설 이렇게 붙여서 파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앞에 그걸 내세우질 않았어요, 처음에.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소주는 몇 년 숙성, 몇 년 숙성이라는 것이 실은 시중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아, 이제는 그런 마케팅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 그럼요. 네, 세월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럼요. 네, 시간이 들어가 있고 네.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와인이나 이런 거 오크통에서 위스키도 그렇지만 숙성하는데 소주는 어디서 숙성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 소주 같은 경우에는 옹기에서 처음엔 숙성을 했어요. 근데 옹기 같은 경우 숨을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로 알코올이 너무 많이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옹기는 최근에 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단 작은 집에서는 이제 옹기에 숙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통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나무통에 넣고 숙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희석식 소주도 네. 숙성하면 맛이 좋아집니까? 제가 마셔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화가 지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에 풍미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 풍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 숙성을 하다 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맛이었거든요. 그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는. 그러니까 숙성을 해도 무맛에 가까운 거예요. 네, 맛 자체가 없는 거죠. 풍미가 없는 상태에 술을 숙성하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거기 있는 것은 물과 알코올과 조미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도 나무통에서 숙성을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나무통의 향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향과 색이 또 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위스키 같은 양주는 이 집에 만약에 양주를 샀어요. 사서 집에 장식장에 보관했어요. 한 10년, 15년, 뭐 20년씩. 좋아집니까? 제가 20년 된 그 양주를 한번 제가 마셔본 적이 있는데 20년 된 양주와 이제 막 나온 양주,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였어요. 이제 막 구입한 양주 맛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집에서 장시장에서 숙성시켜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맛이 망가져요, 오히려? 망가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향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좀 심심해지기도 하고요. 풍미가 가득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맛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인 냉장고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지금 산 와인 내가 내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 한 15년, 20년 뒤에 그거 나 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집에서 위스키를 보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관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장식장은 안 됩니다. 장식장 안 되고 그러면 어디다가 보관하면 돼요? 일단 장식장은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다 투과가 돼요. 그러니까 빛이 투과가 된다는 것은 햇볕에 의해서 이게 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뭐냐면은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로 잡균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잡향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 온도가 굉장히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제일 좋은 곳은 동굴. 집에다 동굴 팔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지하실. 지하실 있는 집도 별로 없어서. 세 번째로는 와인셀러를 사야 됩니다. 아, 와인셀러에다가 위스키 보관하거나 아니면 우리 됩니다. 소주. 네네. 증류소주 같은 경우 좋은 고급 소주, 전통 소주는 해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와인셀러는 기본적으로 불이 안 들어옵니다. 빛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진동이 없어야 되는데 일반 냉장고는 진동, 모터 소리가 윙하고 좀 들리잖아요. 근데 와인셀러는 그런 걸 안 하게끔 해놨어요. 그 차이가 있었던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와인셀러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 때 일반적인 냉장고는 문에 그 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도 넣고 뭐도 넣고 하잖아요. 근데 와인셀러 같은 경우에는 문에 그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굴을 가장 이미지화해서 만든 게 와인셀러인데 실은 와인셀러라는 것은 단순히 와인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술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 알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와인하고 같이 위스키나 아니면 중위기 소주 보관하셔서 나중에 오래 있다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좋은 게 있는데 김치 냉장고. 그것도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가깝고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치가 네. 있으면 나중에 술 맛에 김치가 좀 들어가게 되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김치 냉장고 참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네, 오늘 소주 얘기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